3월 26일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다 드신 분들은 저녁견의 안보 정도를 통해서 국내외 정세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운명과 관련해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셔널리즘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이 반도체 산업 이 확장의 호기를 맞아서 특히 대만과 우리 한국, 그다음에 미국, 중국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이 현재 이제 여당이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고 있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통할지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어 왔지만 지금 최근에 이 추세를 보면 일부 문제가 발견이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효용성 자체를 의문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의학계의 전반적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위험성, 이미 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보도되었던 그런 위험성, 즉 생명에 대한 위험, 이 부작용까지도 여전히 상당히 우려가 커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50대 기저질환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요. 오늘 또다시 2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진 2명은 이 기저질환과 관련된 것이지 직접적으로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 이런 잠정 결론을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내놨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북에서만 우연히도 두 명의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익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경우에는 평소 뇌경색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군산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이분도 80대예요. 요양병원에서 숨졌는데 이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접종 이후에 발열로 인해서 인근 병원을 찾았다가 이 복막염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평소에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 사망이 이 기저질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 기저질환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으로 인해서 악화돼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순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따른 이 현상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학적 분석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립니다. 그만큼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들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대검에서 오늘 비공개로 열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받았다.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수사심의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것을 검찰에서 받아줘가지고요. 오늘 결국 오늘 오후에 회의가 대검에서 열렸는데 무려 3시간 50분 정도 거의 4시간에 걸쳐서 열렸어요.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이재용 부회장 작년에도 수사심의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수사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는 결국 꼭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유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각계 분야의 인사들, 총 약 한 150명에서 250명 정도의 의원들이 딱 선출돼 있어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각 분야에서 영입한 150명에서 25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 의원들 가운데서 이 대검에서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출석 가능한 의원 딱 15명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내용을 보면 이 프로포폴 의혹 수사 일단 수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표가 7표씩 똑같아요. 동수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참 중대한 수사이면서도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중단만 결정했고 기소하라 아니면 기소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 작년 1월 달에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재용 부회장 의료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제 이첩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수사에 나섰어요. 근데 최초로 이것을 권익위에 제보한 사람은 20대 남성이에요. 근데 20대 남성은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 돈을 뜯어내려다가 협박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실상 권익위에 제보하기 전에요.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에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제보를 했고 뉴스타파에서 이것을 보도한 바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재용 부회장에 접근해서 추가 폭로를 위협하면서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좀 제대로 이 법률가가 아닌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측에서 요청을 해갖고 열려 있는데 이 수사심의의 의견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에 불과하고요. 2018년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권력 남용에 따른 수사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이목이 되는 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사건에 관해서는 한번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의견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는 중단하되 이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거기서는 결론을 못 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가 국제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 즉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니까 제대로 된 이 공격적 경영 그리고 이 투자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 상당한 지금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호황이 2017년에서 18년을 끝으로 끝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신설해서 양산하기까지는 최소한도 2년이 걸리는데 이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이 파운드리 이 시장을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만의 TSMC이고요. 여기가 1위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이 됩니다. 2위가. 이렇게 됐다 보니까 1, 2위가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을 파운드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TSMC에서도 약 280억 달러 정도를 금년부터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삼성도 2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삼성이 TSMC보다 약 5억 달러 정도 더 크게 투자할 것이다 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만 업체와 우리 한국 삼성과의 경쟁적 투자가 지금 현재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텔이 최근에 지난 23일 날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철수를 했었는데 다시 재취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공급 시장, 국제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공급망을 주로 중국이라든가 대만, 한국 이런 데만 의존해 왔는데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공급망을 미국이 직접 갖자 이거예요. 이것이 바이든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재생 프로젝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에서는 약 113조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도에 파운드리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약 얼마 정도를 지금 현재 인텔은 투입하려고 하냐면 22조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요. 22조. 그러니까 이 삼성과
그 다음에 TSMC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물론 작지만은 인텔이 이렇게 달러로 치면요. 삼성과 TSMC는 약 280억 달러, 인텔은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내셔널리즘이 이 작동이 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하필이면 이 시기에 다시 법정 구속 내에 따라서 이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이 삼성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 GDP에 얼마나 많은 큰 역할을 하는 그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이런 기업인데 총수의 국정농단 사건에 인한 구속에 이어서 프로포폴 사건이 다시 한번 삼성의 이런 대규모 투자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이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박영선 측에서요,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론 지지율의 편차가 30% 중반대, 50% 중반. 그래서 약 20% 정도로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많이 둡니다. 그 무리수 중에 하나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박영선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사실상의 이 행태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당 측에서는 이거 우연히 만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 논평을 내놨어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단골 핑계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하고 이재명 지사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우연히 만난 뒤 함께 커피를 들고 국회 경내를 산책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박영선 후보는 악수 뒤에 제 손을 꽉 쥐었다. 그 마음이 전달됐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박 후보는 존경하는 분이다 라고 친근함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우연히 만나기 어려운 곳에서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후보자를 돕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의 말처럼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국민을 바보로 하는 핑계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이 열세를 덮기 위해서 무슨 일을 또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중국인 표심, 즉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한테 투표를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박영선 후보 진영 그리고 여당 측에서 서대문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바로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활동에는 여당의 서영교, 우상호, 김영호 이런 의원들이 현장에서 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중국인 중식당 대표한 사람도 이 화교 3세라고 하는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연설을 했어요. 이러다 보면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인 표심까지도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친중 정책을 현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또 떨쳐버릴 수 없고요. 이 외국인들까지 물론 법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 선거와 같은 지방자치 선거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 자격 즉 F5 비자를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 외국인은 투표권 행사할 수 있대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24만 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은 9만 명,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이 5만여 명. 그러니까 조선족과 중국인을 다 합치면 14만 명, 24만 중에 거의 절반이 중국계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4만 5천여 명인데 이 4만 5천여 명이 대부분이 다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또 이 구로구에 많이 산대요. 구로구에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박영선 후보가 이 본인의 또 이 옛날 지역구에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까지 또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2019년도부터 더불어 동포연합회라고 하는 조선족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 창단식에 직접 가서 축사까지 할 정도로 중국인들에 대한 이 표 관리가 철저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박영선 후보
젊은 표심들에게 지금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 표심들 20대, 30대잖아요. 근데 왜 20대, 30대가 등을 돌리고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박영선, 그 사람들이 경험이 짧아서 그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요약한데 박영선 후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이 무리수가 결국은 오히려 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는 샤이 진보가 있어. 샤이 진보가 있기 때문에 투표로는 달라질 거야. 이런 또 이 기대 섞인 희망을 또 이 피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은 아무리 샤이 진보가 있다 하더라도 샤이 진보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격차가 20% 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샤이 진보니 뭐니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10% 이상의 실질적인 지지율 차이는 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샤이 보수라고 샤이 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샤이 앵그리는 있어도 진보 앵그리는 있어도 샤이 진보는 없다. 이런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동정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말이죠. 오늘 중요한 인사를 만났어요. 바로 염수경 추기경을 예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염수경 추기경 상당히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관심은 요즘은 공정에 있는데 20대들 지금 좌절하고 이탈하고 이것은 이 공정의 가치를 현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오세훈 후보한테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공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그리고 이 불의 부정 이런 것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다. 그러면서 염소연 추경은 본인을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장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달라. 젊은이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뭐 이거 정말 얼마나 좋은 지적입니까? 명심하겠다. 이런 이 화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손혜원이가 나왔네요. 손혜원 김정숙 여사가 뭐 시킨 거가 아닌지 참 헷갈리는데요. 이 손혜원이가 나오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손해다. 이미 손혜원의 도덕성, 조국 못지않게 신뢰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박영선 도와주겠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나만큼 박영선의 장점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장점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손혜원이도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 상실한 사람이 아무리 장점을 많이 알아서 자기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한들 저는 역효과만 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악수를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방송을 하고 있냐면 박영선 강점이 뭔지 민주당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서울시 국회의원 중 민주당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이 모양이냐. 서울시 각 구별 국회의원, 구청장, 기초의원들은 대체 뭐하고 있느냐. 지지율은 이렇지만 실제 선거에 가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수면 위로 드러날까? 각 구별 국회의원들 자기 선거같이 뛰어야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니 양다리 모드로 슬슬 전환하는 것은 아닌가. 이명박 아바타들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은 전부 야당 탓해요. 그리고 MB만 갖다 놓으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우선 보수층에서의 강력한 결속력이 있는 지지, 그 다음에 중도층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보에서 보수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손혜원이 방송하면요. 오히려 지지층이 더 분열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더 커져서 야권에 있는 국민들의 결속도 도모하고 중도층도 이미 오세훈 후보한테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기울기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쁜 사람이 지지를 호소해야 지지를 해주죠. 누가 손혜원이 말을 지금 듣겠어요. 정신 나간 그렇게 손혜원 같이 생각하기에 정신 나가갖고 본인 얘기를 듣는 본인의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착각을 그만해달라라고
제가 여러분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현 정권 박영선까지 나가서 중국인들 표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중국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지금 이 세력 팽창을 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바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내 임기 중에는 중국이 최강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중국 패권경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경쟁 분야에 있어서의 투자 확대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반도체, 인텔이 참여도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산업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대만의 이런 투자에 지지 않겠다. 이런 일단을 표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드는 것은 미국 노동자와 과학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쿼드와 같은 글로벌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규범을 따르는 데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중국에 대한 반중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중국인에게 표심을 자극한 것도 역설적으로 바로 미국을 자극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기나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 뉴스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제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